정미야, 이제 정말 끝이야. 5년 동안 충분히 기다렸어. 나도 이제 내 인생을 살고 싶다고.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그 주사기 당장 내려놓으세요. 아닙니다. 그냥 닌 거를 확인하려고. 이건 오해예요. 오해라고요? 1,000만 원 주고 어머니를 죽이라고 한 게 오해라는 말씀이세요? 그래, 맞아. 이미 죽은 거나 마찬가지잖아. 내가 언제까지 이런 고통을 견뎌야 해? 동철 씨, 45년을 어떻게... 어머니, 제가 여기 있어요. 이제 괜찮아요. 제가 어머니를 지킬게요. 안녕하세요. 채널 마음의 나마입니다. 여러분, 만약 당신이 의식은 또렷한데 몸을 전혀 움직일 수 없다면 어떨까요? 그리고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당신의 죽음을 바라고 있다는 걸 알게 된다면 말이죠.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68세 정미 씨에게 일어난 믿을 수 없는 일들로 인생에 대한 새로운 깨달음을 얻으실 거예요. 본 사연 시작 전 구독, 좋아요도 부탁드려요. 경기도 고양시에 살던 정미 씨, 68세. 평범한 전업주부였던 그녀의 인생이 송두리째 바뀐 건 5년 전 그날이었습니다. 2019년 3월 15일 오후 2시. 정미 씨는 마트에서 장을 보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어요. 그날도 평소와 다름없이 저녁 반찬거리를 장보고 남편 동철 씨가 좋아하는 두부도 하나 더 집어들었죠. 결혼한 지 45년, 여전히 남편을 생각하는 정미 씨의 마음은 변함없었습니다. 신호등은 초록불로 바뀌어 건너려는 그 순간 갑자기 오른쪽에서 굉음과 함께 거대한 그림자가 다가왔습니다. 대형 트럭이 신호를 무시하고 돌진했던 거죠. 정미 씨는 마지막 순간 동철 씨 라는 남편의 이름을 떠올렸다고 해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의식을 잃었습니다. 병원으로 급히 이송된 정미 씨. 응급실에서는 의료진들이 분주하게 움직였어요. CT 촬영 결과 뇌 손상이 심각했습니다. 연락을 받고 달려온 남편 동철 씨에게 의사는 차가운 현실을 전했어요. 죄송합니다. 식물인간 상태입니다. 깨어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보셔야 합니다. 그 순간 동철 씨의 얼굴에 스친 표정을 목격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슬픔이 아니라 묘한 안도감 같은 것이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아무도 그것을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았죠. 충격으로 인한 일시적인 반응이라고 여겼거든요. 그렇게 정미 씨는 중환자실 침대에 누워있게 됐습니다. 인공호흡기에 의존한 채 각종 의료기기들에 둘러싸인 모습이었어요. 의사들도 간호사들도 심지어 남편조차도 그녀가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놀라운 일이 일어나고 있었어요. 정미 씨의 의식은 완전히 살아 있었던 거예요. 눈을 뜰 수도, 말을 할 수도, 손가락 하나 움직일 수도 없었지만 주변의 모든 소리와 대화를 선명하게 들을 수 있었습니다. 정미 씨는 병실 천장만 바라보며 속으로 절규했어요. 누군가 제발 저를 도와주세요. 저는 여기 있어요, 살아있어요. 하지만 아무도 그녀의 마음속 목소리를 들을 수 없었습니다. 처음 몇 주간은 그래도 희망이 있었어요. 남편 동철 씨가 매일 병실을 찾아왔거든요. 손을 잡고 정미야, 빨리 일어나 집에 가자. 라고 말해주기도 했고요. 정미 씨는 속으로 고마워. 당신 조금만 더 기다려줘. 라고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상황이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한 달, 2달, 석 달이 지나도 정미 씨의 상태는 변하지 않았고 동철 씨의 태도가 서서히 바뀌기 시작했던 거예요.
이렇게 계속 누워만 있을 거면 차라리 동철 씨가 중얼거리는 말을 정미 씨는 들어야 했어요. 처음에는 일시적인 감정이라고 생각했죠. 남편도 힘들 거라고 이해한다고 스스로를 달랬습니다. 하지만 그의 말들은 점점 더 가혹해졌어요. 돈만 축낸다. 언제까지 이런 식으로 살 거냐? 차라리 편하게 보내주는 게 낫겠다. 이런 말들을 아무렇지 않게 내뱉기 시작했던 거예요. 정미 씨는 믿을 수가 없었어요. 45년을 함께 산 남편이, 그렇게 사랑했던 사람이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을까요? 눈물이 흘렀지만 닦아줄 사람도 없었어요. 아니, 설령 누군가 보았다 해도 그저 눈의 생리적 반응 정도로만 생각했을 거예요. 더 끔찍한 건 동철 씨가 병원 직원들 앞에서는 여전히 헌신적인 남편 연기를 했다는 거예요. 아내가 깨어나길 기다리고 있어요.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하면서요. 하지만 둘만 있을 때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됐어요. 정미야, 이제 그만 좀 해. 나도 지쳤어. 너 때문에 내 노후 자금까지 다 털어가고 있잖아. 이런 말을 들으면서도 정미 씨는 아무런 반응을 보일 수 없었어요. 마치 산채로 무덤에 묻힌 기분이었죠. 그런데 6개월쯤 됐을 때 신경외과에 새로운 주치의가 배정됐어요. 42세의 의사 김지훈 씨였죠. 강남에서 개원이로 일하다가 대학병원으로 복귀한 실력 있는 의사였어요. 지훈 씨는 다른 의사들과 달리 정미 씨를 유심히 관찰했습니다. 환자분 상태를 다시 한번 정밀 검사해 보겠습니다. 지훈 씨의 이 말에 동철 씨는 불편한 기색을 보였어요. 뭘 더 검사해요? 이미 다 끝난 일 아닙니까? 하지만 지훈 씨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며칠 후 지훈 씨가 정미 씨에게 특별한 검사를 했어요. 정미 씨, 제 말이 들리시면 눈동자를 위로 움직여 보세요. 정미 씨는 온 힘을 다해 눈동자를 움직였어요. 처음에는 거의 눈에 띄지 않았지만 계속 시도했더니 미세하게나마 움직임이 있었어요. 지훈 씨는 흥분했어요. 간호사님, 이거 보세요. 환자가 반응하고 있어요. 하지만 간호사는 선생님, 그냥 안구의 생리적 반응 아닐까요? 라고 의심스럽게 말했어요. 지훈 씨는 확신이 서지 않았지만 계속 관찰하기로 했어요. 그리고 며칠 후 더 확실한 증거를 발견했습니다. 정미 씨가 눈물을 흘리는 타이밍이 남편의 험한 말과 정확히 일치했던 거예요. 하지만 더 충격적인 건 동철 씨의 행동이었어요. 지훈 씨가 정미 씨의 의식 가능성을 언급하자 동철 씨는 오히려 화를 냈어요. 의사 선생님이 왜 헛된 희망을 주세요? 그냥 편하게 보내주면 안 됩니까? 이상함을 느낀 지훈 씨는 몰래 병실에 소형 카메라와 녹음기를 설치했어요. 물론 불법적인 행위였지만 환자를 보호해야 한다는 의사로서의 사명감 때문이었죠. 그리고 녹음된 내용은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정미야, 넌 이제 그만 죽어야 해. 나 혼자 남은 인생을 살고 싶어. 너 때문에 내가 언제까지 이런 고생을 해야 해? 보험금도 받고 집도 팔아서 나는 편하게 여생을 보낼 거야. 라는 말까지 녹음됐어요. 지훈 씨는 소름이 돋았어요.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했어요. 더 확실한 증거가 필요했죠. 그런데 그때 병원에 새로운 간병인이 고용됐어요. 39세의 수진 씨였어요. 송파구에 살며 간병일을 전문으로 하는 베테랑이었죠. 수진 씨는 정미 씨 담당이 되면서 매우 세심하게 돌봐주기 시작했어요. 다른 간병인들보다 훨씬 정성스럽게 말이에요. 어머님,
오늘 날씨가 참 좋네요. 창밖에 봄꽃이 피었어요. 수진 씨의 따뜻한 목소리를 들으면서 정미 씨는 묘한 친숙함을 느꼈어요. 어디선가 들어본 목소리 같았거든요. 수진 씨는 정미 씨를 돌보면서 계속 이야기를 걸었어요. 어머님, 저도 어머니가 있으셨는데요. 어렸을 때 잃어버렸어요. 얼굴도 잘 기억 안 나지만 분명히 어머님처럼 따뜻한 분이셨을 거예요. 이 말을 들은 정미 씨의 가슴이 뛰기 시작했어요. 혹시 이 사람이? 하지만 확신할 수는 없었어요. 너무 오래전 일이고 수진 씨는 겨우 돌이 갓이 난 아기였을 때 사라졌거든요. 그런데 수진 씨도 뭔가 이상함을 느끼고 있었어요. 정미 씨를 처음 봤을 때부터 묘한 기시감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정미 씨의 손을 잡을 때마다 마음이 따뜻해지는 걸 느꼈어요. 어느 날 밤 수진 씨는 정미 씨의 손등에 있는 작은 상처를 발견했어요. 칼에 베인 듯한 오래된 상처였죠. 그 순간 수진 씨의 기억 속에서 어떤 장면이 떠올랐어요. 어릴 때 어머니가 과일을 깎다가 다쳤던 기억. 혹시 수진 씨는 떨리는 목소리로 정미 씨의 귀에 속삭였어요. 어머님, 혹시 예전에 딸을 잃어버리신 적 있으세요? 물론 대답은 없었지만 수진 씨는 정미 씨의 눈에서 눈물이 흐르는 걸 봤어요. 그날 밤 수진 씨는 잠을 이룰 수가 없었어요. 30년 넘게 찾아 헤맨 어머니가 바로 눈앞에 있을 수도 있다는 생각 때문이었죠. 하지만 확신할 수는 없었어요. 며칠 후 수진 씨는 용기를 내서 동철 씨에게 정미 씨의 과거에 대해 물어봤어요. 어머님께서 예전에 자녀를 잃어버리신 적이 있나요? 동철 씨는 순간 당황하는 기색을 보이며 왜 그런 걸 물어요? 라고 풍명스럽게 대답했어요. 하지만 수진 씨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인터넷을 뒤져서 30년 전 아이 실종 기사들을 찾아봤죠. 그리고 마침내 발견했어요. 고양시 1살 여아 실종, 정미 씨의 절교라는 기사를 말이에요. 기사를 읽는 수진 씨의 손이 떨렸어요. 실종 당시 상황, 부모의 이름, 모든 것이 일치했어요. 정미 씨가 바로 자신이 평생 찾아온 어머니였던 거예요. 하지만 수진 씨는 바로 정체를 밝히지 않았어요. 지금 상황에서는 어머니를 더 혼란스럽게 할 수도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대신 더욱 정성스럽게 돌보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이상한 일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동철 씨가 수진 씨에게 이상한 제안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수진 씨, 당신 간병 실력이 정말 좋으네요. 제가 특별히 부탁이 하나 있는데. 어느 날 밤, 동철 씨는 수진 씨를 병원 카페로 불러냈어요. 그리고 충격적인 말을 했어요. 수진 씨, 솔직히 말해서 아내가 이렇게 계속 사는 게 의미가 있을까요? 차라리 편하게 보내주는 게 낫지 않을까요? 수진 씨는 소름이 돋았어요. 하지만 침착하게 무슨 말씀이세요? 라고 반문했죠. 동철 씨는 주변을 살핀 후 더 노골적으로 말했어요. 제가 돈을 좀 드릴 테니까 아내가 편하게 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편하게 간다는 게 무슨 뜻인가요? 수진 씨의 질문에 동철 씨는 아시잖아요. 그런 방법들. 이라고 애매하게 대답했어요. 그리고 1,000만 원이라는 거액을 제시했어요. 수진 씨는 충격을 받았어요. 자신이 30년 만에 찾은 어머니를 그 어머니의 남편이 죽이려 한다니. 하지만 수진 씨는 현명했어요. 일단 시간을 달라고 하며 그 자리를 피했죠. 그리고 바로 지훈 씨를 찾아갔어요.
선생님 큰일 났어요. 수진 씨는 동철 씨의 제안을 모두 털어놨어요. 지훈 씨도 예상했던 일이었지만 실제로 일어나니 경악했어요. 이제 경찰에 신고해야 하는데, 하지만 더 확실한 증거가 필요해요. 지훈 씨와 수진 씨는 계획을 세웠어요. 수진 씨가 동철 씨의 제안을 받아들이는 척하면서 모든 대화를 녹음하기로 한 거예요. 며칠 후 수진 씨는 동철 씨에게 생각해보니 어머님께서 너무 고생하시는 것 같아요. 라고 말했어요. 동철 씨는 기뻐하며 그래요. 현명한 판단이에요. 라고 대답했어요. 그리고 구체적인 방법까지 제시했어요. 수면제를 과량 투여하면 자연사처럼 보일 거예요. 아무도 의심하지 않을 겁니다. 이 모든 대화가 녹음됐어요. 동철 씨는 심지어 부검도 없을 거고 보험금도 깨끗하게 받을 수 있어요. 당신도 약속한 돈을 드릴게요. 라고 말했어요. 완전히 계획적인 살인이었던 거죠. 지훈 씨는 이 녹음을 듣고 즉시 경찰에 신고했어요. 하지만 경찰은 아직 실제 행동으로 옮기지 않았으니까 기다려보시죠. 라고 했어요. 현행범으로 잡아야 확실하다는 거였죠. 그날 밤 동철 씨는 병원에 나타났어요. 평소보다 늦은 시간이었죠. 수진 씨는 일부러 자리를 비웠어요. 지훈 씨는 CCTV가 잘 보이는 곳에 숨어서 지켜보고 있었고요. 동철 씨는 주사기를 꺼내며 정미 씨의 링거에 이상한 약물을 주입하려 했어요. 바로 그 순간이었어요. 뭐 하시는 겁니까? 지훈 씨가 뛰어나왔어요. 동시에 수진 씨도 나타났고요. 동철 씨는 당황하며 아니에요. 그냥. 이라고 변명했지만 이미 늦었어요. 이미 신고를 받고 대기하던 경찰들이 들이닥쳤거든요. 주사기를 검사한 결과 치사량의 수면제가 들어있었어요. 동철 씨는 더 이상 변명할 수 없었죠. 당신, 이런 사람이었어요? 지훈 씨의 질문에 동철 씨는 어차피 이미 죽은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라고 뻔뻔하게 대답했어요. 경찰 조사가 시작됐어요. 지훈 씨가 몰래 녹음한 파일들, 수진 씨가 녹음한 대화, 그리고 결정적으로 현장에서 붙잡힌 증거까지. 동철 씨는 살인 미수 혐의로 구속됐어요. 하지만 더 놀라운 일이 남아 있었어요. 이 모든 소동 속에서 정미 씨에게 기적이 일어났던 거예요. 극도의 스트레스 상황에서 뇌에 자극이 가해지면서 의식이 돌아오기 시작한 거죠. 처음에는 손가락 끝이 미세하게 움직였어요. 지훈 씨가 발견하고 정미 씨, 손가락을 다시 움직여 보세요. 정미 씨는 온 힘을 다해 손가락을 움직였어요. 그 다음은 눈꺼풀이었어요. 5년 만에 처음으로 눈을 뜬 거예요. 눈부신 형광등 불빛이 보였지만 너무나 반가웠어요. 제가 살아있어요. 간신히 나온 첫 마디였어요. 수진 씨는 정미 씨의 손을 잡고 눈물을 흘렸어요. 어머니, 괜찮아요. 이제 괜찮아요. 그 순간 정미 씨는 확신했어요. 이 따뜻한 목소리, 이 온화한 손길. 바로 자신이 잃어버린 딸이라는 걸요. 수진아, 내 딸. 정미 씨의 떨리는 목소리에 수진 씨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네. 어머니 저예요, 수진이에요. 30년 만의 모녀 상봉이었어요. 둘 다 눈물범벅이 되어 껴안았어요. 주변에 있던 간호사들과 지훈 씨도 감동의 눈물을 흘렸어요. 어머니, 죄송해요. 너무 늦게 찾았어요. 수진 씨의 사과에 정미 씨는 아니야. 딸아, 너가 날 구해준 거야. 너가 없었다면 난 이렇게 일어날 수 없었어. 이라고 말했어요.
정미 씨는 천천히 모든 이야기를 털어놨어요. 5년 동안 의식이 있었던 일, 남편의 배신, 그리고 딸을 알아본 순간들까지. 수진 씨는 어머니가 얼마나 고통스러웠을지 생각하니 가슴이 아팠어요. 며칠 후 정미 씨의 상태는 더욱 호전됐어요. 물리치료를 통해 조금씩 몸을 움직일 수 있게 됐고, 말도 더 또렷해졌어요. 무엇보다 30년 만에 찾은 딸과 함께할 수 있다는 기쁨이 회복의 원동력이 됐어요. 동철 씨의 재판이 열렸어요. 살인 미수, 학대, 그리고 보험 사기 미수까지 여러 혐의로 기소됐어요. 법정에서 정미 씨와 수진 씨가 증인으로 나섰을 때 동철 씨는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45년을 함께 살면서 어떻게 그럴 수 있었어요? 정미 씨의 질문에 동철 씨는 미안하다는 말도 제대로 하지 못했어요. 결국 그는 7년형을 선고받았어요. 재판이 끝난 후 기자들이 몰려들었어요. 지금 기분이 어떠세요? 라는 질문에 정미 씨는 이렇게 대답했어요. 가장 사랑한 사람에게 가장 깊이 배신당했지만 가장 소중한 사람을 다시 만났기에 살아갈 이유가 생겼습니다. 이 말이 언론에 보도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줬어요.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는 어머니의 모습, 그리고 30년 만에 이루어진 기적 같은 재회. 정미 씨와 수진 씨는 이제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했어요. 수진 씨는 간병이를 그만두고 어머니를 전담으로 돌보기로 했어요. 정미 씨도 재활치료를 통해 점점 더 좋아지고 있고요. 30년 동안 어머니를 찾아 헤맸는데 어머니는 제가 찾아주길 기다리고 계셨네요. 수진 씨의 말에 정미 씨는 아니야, 딸아. 내가 너를 기다린 게 아니라 하늘이 우리를 다시 만나게 해준 거야. 라고 대답했어요. 지훈 씨는 이 사례를 의학저널에 발표했어요. 극심한 스트레스 상황에서 의식이 회복되는 경우에 대한 연구였죠. 많은 의료진들이 이 사례에 관심을 보였고 비슷한 환자들에게 희망을 주게 됐어요. 정미 씨는 현재 휠체어를 타고 있지만 말하고 생각하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어요. 딸 수진 씨와 함께 작은 아파트에서 행복하게 살고 있답니다. 비록 늦었지만 진짜 가족을 되찾은 거죠. 제가 이런 일을 겪으면서 깨달은 건요. 진정한 사랑은 어떤 시간과 고통도 이겨낸다는 거예요. 그리고 가족의 소중함은 잃어봐야 안다는 거죠. 정미 씨의 이 말은 많은 사람들에게 깊은 울림을 줬어요. 이 사건이 언론에 보도된 후 전국에서 비슷한 상황에 놓인 가족들로부터 연락이 왔어요. 우리 아버지도 식물인간 상태인데 혹시 의식이 있는 건 아닐까요? 어머니가 반응이 없어 보이는데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걸까요? 이런 절절한 문의들이었죠. 정미 씨는 이런 가족들을 직접 만나서 조언해주기 시작했어요. 포기하지 마세요. 끝까지 사랑으로 지켜주세요. 환자는 모든 걸 듣고 있어요. 이런 위로와 격려가 많은 가족들에게 희망을 줬습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정미 씨가 병원을 방문해서 식물인간 환자들에게 직접 말을 걸어주는 모습이었어요. 이런 정미 씨의 말을 들으면서 실제로 반응을 보이기 시작한 환자들이 있었어요. 눈물을 흘리거나 미세하게 손가락을 움직이거나. 의료진들도 놀라워했죠. 지훈 씨는 이런 현상을 연구하면서 환자와의 소통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깨달았다. 고 말했어요. 한편 수진 씨는 어머니의 이야기를 책으로 써서 출간했어요. 30년 만의 재회. 어머니를 구한 딸의 이야기라는 제목이었죠. 이 책은 베스트셀러가 됐고
많은 독자들에게 감동을 줬어요. 책에서 수진 씨는 이렇게 썼어요. 30년 동안 저는 어머니를 찾아 헤맸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도 제가 찾아오길 기다리고 계셨어요. 그것도 가장 절망적인 순간에 말이죠. 운명이란 참 신기한 것 같아요. 우리가 가장 필요한 순간에 가장 소중한 사람을 만나게 해주거든요. 정미 씨도 점점 더 회복되고 있어요. 휠체어에서 일어서서 몇 걸음 걸을 수 있게 됐고, 손으로 간단한 글씨도 쓸 수 있게 됐어요. 정미 씨는 가끔 남편 동철 씨 이야기를 해요. 미워하지 않아요. 그 사람도 힘들었을 거예요. 다만 사랑하는 방법을 몰랐던 것 같아요. 이런 너그러운 마음이 수진 씨를 더욱 감동시켜요. 어머니는 정말 대단하세요. 그런 배신을 당하고도 미워하지 않으시다니. 수진 씨의 말에 정미 씨는 미움은 나를 더 아프게 할 뿐이야. 차라리 용서하고 앞으로 나아가는 게 낫지 않겠니? 라고 답해요. 수진 씨는 이제 간병인 일을 그만두고 어머니와 함께 작은 카페를 운영하고 있어요. 모녀 카페라는 이름으로 말이죠. 카페를 찾는 손님들은 대부분 정미 씨의 이야기를 알고 온 사람들이에요. 어느 날 카페에 특별한 손님이 찾아왔어요. 바로 식물인간 상태였다가 깨어난 다른 환자분이었어요. 정미 씨 덕분에 희망을 잃지 않았어요. 가족들이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지켜준 덕분에 저도 깨어날 수 있었어요. 이런 일들이 하나씩 생겨나면서 정미 씨와 수진 씨는 더욱 확신하게 됐어요. 자신들의 이야기가 단순한 개인사가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메시지라는 걸 말이에요. 여러분도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가요? 여러분이라면 정미 씨 같은 절망적인 상황에서 깊은 배신감이 드는 상황에 어떻게 대처하실 것 같으세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적어주세요. 희망은 반드시 존재한다는 것을, 그리고 진정한 사랑은 모든 것을 이겨낸다는 것을 알게 해준 오늘 사연이었습니다. 이 이야기가 조금이라도 여러분에게 위로가 되었다면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 구독 버튼도 꼭 눌러주세요. 다음에도 여러분의 마음을 울리는 진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